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능평가, 우리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일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아예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헤어스타일이다, 옷 입는 스타일이다,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이제 모양이잖아요, 모양.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는 게 우리 스타일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글꼴은 함초롬 바탕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을 먼저 입력을 하래요. 입력한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출력 형태하고 여기 글씨가 있죠. 자,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글꼴 크기 10포인트 함초롱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글씨를 먼저 싹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된 글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출력 형태대로 일단은 우리가 입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한글 프로그램, 한글을 먼저 새로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섹션 1번에서 우리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게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용지 같은 것도 다 설정했고 그리고 글자 모양 크기 줄간격 그런 기본 사항도 우리가 다 설정을 했죠. 그리고 문제별로 페이지 구분까지 다 끝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스타일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섹션 1번에서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을 먼저 열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페이지에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풀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번 점이라고 쓴 거 있어요. 그 밑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화면이 너무 작죠? 작아서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화면 확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풀겠습니다 라고 해서 1점 하고 이렇게 입력해놨죠. 자, 그 밑에 여기다가 이쪽으로 이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우리 출력 형태에 있던 그 글씨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력 형태대로 입력을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때 글꼴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함초롱 바탕으로 하라 그랬어요. 얘가 이제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글씨만 쓰면 되는데 글씨를 이제 입력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이제 거기다가 이제 출력 형태대로 이제 입력을 쭉쭉쭉 해주면 되는데 위쪽에 두 줄은 이제 영어로 돼 있고요. 아래쪽 두 줄은 이제 한글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입력할 때는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글자 보게 되면 여기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고요. 그리고 또 쭉 넘어가다가 또 대문자가 여기 S, 그 다음에 여기 K 이렇게 이제 대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제 대문자가 이렇게 이제 세 글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전부 다 싹 다 이제 입력돼 있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제 쉼표도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점도 있죠. 마침표도 있죠. 이런 점 같은 것도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우리가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 입력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쉼표가 됐든 점이 됐든 이런 것들 잘 보고 입력을 해줘야죠. 그리고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 이제 오타 조심하시고요. 띄어쓰기 잘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한글로 되돌아오고 1번 점하고 그 아랫줄, 그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이제 인하고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인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입력해주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입력할 때 점하고 이제 우리가 마침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해서 우리 마침표하고 쉼표하고 요거 이제 잘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칸 띄고 이제 퍼블릭하고 쭉쭉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같이 스타일 적용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번 문제에 있던 거 출력 형태대로 이제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했습니다. 입력을 했으면 이 입력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이라는 걸 적용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입력했던 거 있죠? 입력했던 거 먼저 싹 다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럭을 잡고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글씨 입력을 다 했으면 이제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제 블럭을 지정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켜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 볼 때는 내가 입력한 거 이곳에다가 무조건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스타일을 만들고 바로 적용시켜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 블럭을 잡는 방법은 지금
마우스를 요 IN 하고 시작하죠. 그 앞부분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 글씨가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놨을 때 마우스 모양을 보게 되면 마우스 모양이 I자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그때 그 IN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 앞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한 줄이 싹 다 이제 범위가 잡혀요. 그러면 이 앞에서 IN하고 그 앞에 가서 화살표 모양으로 있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손 띄지 말고요.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범위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그 해당 줄의 맨 앞으로 가서 마우스 모양이 화살표 모양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범위를 지정할 때는 지금 방금 했던 이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먼저 싹 다 지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러 갈 거예요. 서식은 이제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는 메뉴 있어요. 자,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바꾸겠다 해서 서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서식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글자 모양도 있고요. 문단 모양도 있고 문단 정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쭉쭉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거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스타일과 관계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타일 추가하고 여기 있죠. 요 아이콘을 우리가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갔을 때 요 서식이라는 메뉴 옆에 보게 되면 삼각형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메뉴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스타일 얘를 이제 선택해도 돼요. 그 옆에 보니까 F6번이다 하고 써져 있죠. 여기 써져 있는 요 F6번 그리고 다른 것도 Alt L이다 Alt T다 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얘네가 싹 다 이제 단축키예요. 단축키.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사용하는 그때 단축키는 뭐다? F6번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메뉴를 찾아가서 우리가 스타일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이용할 때 단축키는 뭐라고요? F6번이요. 그래서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을 적용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이렇게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자, 요 아이콘 좀 살펴보자고요. 요 맨 앞에 게 이제 스타일 추가시킬 때 쓰는 거고요. 얘가 이제 편집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스타일을 이제 수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옆에 X가 우리 스타일을 삭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없으니까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추가하고 편집하고 삭제하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요. 그때 이런 거 단축키를 내가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을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키만 쫙 눌러주면 됩니다. Alt키를 눌러보니까 여기 보니까 A다, E다, W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시킬 때는 A라는 거 Alt하고 A를 눌러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시킬 때 키보드에 방향키 바로 위쪽에 보게 되면 인설트 키가 있습니다. 그 인설트 키를 눌러서도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Alt하고 A 누르도록 할게요. Alt하고 A를 딱 누르게 되면 스타일 추가하기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추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봤을 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뭘로 해라? 유니피케이션 얘로 이제 하래요. 스타일의 이름은 유니피케이션으로 나왔고요. 그때 문단 모양하고 글자 모양하고 이 두 가지 다 이제 수정을 하래요. 그때 이제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 15포인트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로 해라. 그리고 글꼴은 한글은 도둠체로 하고 영문은 이제 굴림체로 하래요. 그때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크기는 이제 10포인트, 장평은 95, 자가는 5%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스타일 이름부터 일단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피케이션 하고 요거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유니피케이션 하고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유니피케이션 하고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전부 다 입력을 해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추가를 시키면 되는데 이 추가라는 것도 보니까 뒤에 D하고 써져 있죠. D하고 써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Alt 누르고 D를 눌러버리면 돼요. Alt하고 D를 눌렀더니 유니피케이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유니피케이션이라는
요 이제 스타일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이제 수정하면 되겠죠. 수정할 때 그 뒤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마우스로 얘를 빨리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Alt키를 눌러보니까 그때 단축키는 2하고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Alt하고 2를 짱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은 문단 모양도 아까 바꿔라 나왔고요. 글자 모양도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단 모양 바꾸고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을 바꾸면 되는데 그때 얘네들도 단축키가 있겠죠. 그 단축키는 Alt키를 눌러보니까 T가 이제 문단 모양이고요. L이 이제 우리 글자 모양이요. 그래서 일단은 문단 모양부터 바꿀게요. 문단 모양은 T죠. 그래서 Alt T를 딱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단 모양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단 모양은 보니까 왼쪽 여백 설정하는 거랑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로 설정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나왔죠. 자, 그럼 요거 좀 이제 설정 바꿔보자고요. 자, 지금 요 상태에서 왼쪽 여백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여백이라고 돼 있고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해서 왼쪽 오른쪽 여백 여기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문단 아래 간격 바꾸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간격이라고 써져 있고 이곳에서 이제 문단 위, 문단 아래 간격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곳에서도 우리 단축키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대화 상자에 들어왔을 때 단축키를 보는 방법은 뭐라고요? Alt키를 눌러보라고요. 그랬더니 왼쪽은 F다. 그 다음에 문단 아래는 뭐다? V다 하고 써져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Alt하고 F 누르고 왼쪽 여백은 이제 15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15라고 쓰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로 이동해야죠. 문단 아래가 아까 V였죠. 그래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V 눌렀더니 문단 아래로 이제 커서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10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 설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문단 모양을 난 다시 보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Alt하고 T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왼쪽 여백 15포인트로 설정된 거 맞죠? 그리고 문단 아래도 10포인트로 설정된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좀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우리가 L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하고 L 눌러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글자 모양 변경할 수 있게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글자 모양은 글꼴은 이제 한글하고 영어가 따로따로 있죠. 한글은 도둠체로 하고 영문은 굴림체로 하래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은 95, 자가는 5%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이 떠 있는 상태에서 맨 처음에 이제 글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글꼴이라는 곳에서 맨 처음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꼴은 우리 도둠체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돛음이라고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도둠이라는 게 있고 도둠체라는 게 있죠. 도둠하고 도둠체는 완전히 다른 글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글자 모양을 또 클릭해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도둠도 그렇고요. 궁서도 있고 궁서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굴림도 있고 굴림체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바탕이라는 것도 있고 바탕체도 있죠. 얘네들은 서로서로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글자체입니다. 그래서 도둠으로 해라 그렇게 나오면 딱 도둠으로 해야 돼요. 도둠체로 해라 그러면 도둠체 하고 세 글자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지금 도둠으로 하라 했으니까 도둠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언어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 도둠은 우리 한글일 때만 도둠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언어로 갈 때 언어도 보니까 Alt키를 눌러보니까 L이에요. L 눌러주고요. 그 밑으로 이제 방향키 한번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우리가 방향키 아래쪽으로 한번 내리고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어는 이제 한글로 설정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글자 크기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글자 크기로 가야 되는데 글자 크기, 기준 크기가 지금 10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장평은 이제 95%로 하라 그랬습니다. 장평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장평은 이제 W를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간은 이제 P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장평이 W니까 Alt하고 W 누르고 95라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간은 이제 P죠. P. Alt하고 P를 누르고 우리 자간은 이제 5로 하라 그랬으니까 5% 5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글에 대한 거 이제 다 설정한 거고요. 이제 영어에 대한 거 이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별 설정, 언어라는 거요.
Alt 눌러보니까 언어로 다시 이동하는 게 우리 L이죠. L 눌러주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또 영문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바꿔야죠. 글꼴로 이동할 때 단축키가 우리 T죠. 그래서 Alt하고 T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굴림하고 두 글자 입력하고 그러면서 기준 크기는 그냥 10포인트로 알았으니까 10포인트가 맞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때 이제 장평하고 자간이 원래대로 기본값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장평이요. 장평이 Alt하고 W 눌러주면 되죠. Alt W 95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자간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간은 이제 Alt하고 P요. P 누르고 나서 이제 5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글자 모양 다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똑바로 설정했나 안 했나 이제 확인할 때는 Alt L을 누르고 다시 들어가 보면 돼요. 들어갔더니 대표라고 언어가 지금 대표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대표 언어를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글꼴이다 장평이다 자간이다 이런 게 안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글을 내가 선택해 보면 아까 우리가 설정한 대로 도둠 95% 그 다음에 5%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을 선택해보면 굴림 95% 5% 그리고 10포인트하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자 모양이다 문단 모양이다 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했죠. 설정을 했으면 여기 보니까 이제 단축키가 또 설정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누르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설정은 D다 써져 있죠.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이 대화 상자의 설정도 우리 D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편집 여기서 Alt하고 D 누르면 끝이요. 그리고 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도 Alt하고 D를 누르게 되면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Alt하고 D요. Alt하고 D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글자 모양, 크기, 문단 모양 이런 것들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곳에 지금 스타일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게 뜨는데 여기 보니까 유니피케이션하고 이렇게 이제 이 스타일이 이제 적용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만약에 지정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빼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너무너무 헷갈려요.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우리가 스타일을 다시 삭제하고 다시 만들거나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때 F6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뜨면 지금 유니피케이션하고 만들어진 거 있죠.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혹시나 스타일을 잘못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수정할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킬 때 우리가 사용했던 단축키요. 우리가 용지 설정할 때는 F7번 누르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타일을 만들 때는 우리가 F6번을 눌러서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문단 모양이나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Alt하고 L을 누르거나 Alt하고 T를 눌러서 우리가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일에 들어갔을 때 F6번 누르고 들어갔을 때 그때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바꿀 때도 Alt L, Alt T를 누르지만 스타일이 아닌 그냥 본문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Alt L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 바꾸겠다 그랬을 때는 Alt하고 T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단축키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한글 프로그램을 직접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단축키를 이용해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마우스가 편해요. 마우스가 편한데 단축키를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세요. 연습하다 보면은 단축키가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우리 스타일 변경하는 문제 있죠? 자, 그 문제들 전부 다 이제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